3방식입니다. 요약집은 쭉 넘어가서, 예. 가격 재원칙은 지금 이번 텀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210페이지. 최근에 보니까 이제 법 조문에서 우리 보통 3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법 조문이. 그래서 우리 그 법 조문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할 겁니다. 자, 일단 3방식이 뭐냐. 이 건물 가격 평가할 때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더라. 첫 번째, 이 건물 짓는 건축비, 즉 만드는 원가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통 자기 집에 있는 집값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이면 내 물건 5억이 돼서 옆집과 내 집 서로 비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비교 방식이고, 세 번째, 임대 등을 주어서 나오는 수익이 있어요. 수익을 통해 이 건물 가격 구할 수 있습니다. 곧 이게 수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건물 가치를 평가해 주는 방식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데 항상 평가사가 이 물건 가치를 평가할 때 가격만 평가하지 않고 그 반대에 뭐 있습니까? 임료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할게 각 방식마다 가격과 임료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용어 자체를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첫 번째,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한다. 이게 다른 말로 원가법입니다. 임료 구한다. 이게 적산법. 적자는 쌓을 적자, 더할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의 가격 구한다. 이 말은 옆집에서 망한 거예요. 거래된, 매매된 사례와 서로 비교한다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 구한다. 이것도 뭐 있습니까? 임대 준 사례와 서로 비교한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수익 방식의 가격 구한다. 이게 다른 말로 수익 환원법이고, 임료 구한다. 이게 수익 분석법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건 이런 걸 탁 빼놓고 여기 뭐 들어갈래? 가끔 시험 내거든요. 냈을 때 이건 답은 보여. 거래니까 가격이거든. 임대가 임료인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혼동하게 돼 있다고. 분석과 환원. 적사는 쌓을 적자, 모든 걸 전부 더해서 월세 구한다는 말 뜻이 그런 건데, 자, 지금부터 이게 우리 최근에 나오는 게 자꾸 법 조문이 그냥 그대로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갖다 가지고 같이 연결합니다. 하는데 결국 뭔가 하면 그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사용되는 공식이 있지. 공식만 도출하시면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자, 일단 211페이지입니까? 주요 감정평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서 관련 1번 2조에 보니까 5호부터 이게 11호까지 있는데 그걸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5호가 원가법이지. 원가법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 한 겁니까? 감가 수정한 거지. 이때 혹시 모르니까 이 말 대신 절대 취득 원가 쓰면 안 돼. 또 감가상각이란 용어 쓰면 안 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틀린 문구 딱 낼 게 딱 정해져 있어, 이게. 두 번째, 적산법 공식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 자, 적산법 가볼게요. 자, 그 중요한 게 첫 번째, 기초 가격에. 이런 참고로, 가격, 가액, 가치, 다 같은 말이야. 그걸 굳이 구분하지 말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놈이니까. 자, 그래서 기초 가격에 기대 이유를 뭐 한다 했지? 법조문 그냥 그대로 시험 나옵니다. 뭐 한다고? 곱하여. 쭉 가서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뭐 한다 했지? 더 한다 했어. 절대 이 말 대신 공자를 쓰면 다 틀려. 부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있고.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기초가격 이 건물 내가 이 건물 샀던 가격이든 산 가격이야. 10억씩 샀는데 만약에 이 10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하면 뭐 나오지? 이자지. 그 이자가 달면 기대해야 돼요. 그 말이. 응? 이자가 나오면 내가 현재 건물 샀잖아. 샀으면 이 건물 뭐 있습니까? 임대 등을 임대 줄 목적 아니에요? 임대 등을 주면 항상 뭐 관리비가 나오지. 저 관리비는 결국 이건 내는 건 임차인 몫입니까? 임대인 몫입니까? 임차인 몫이 아닙니까? 관리비는. 그럼 결국 임차인 부과시켜야 되지. 부과한다 이 말 대주는 걸 빼주는 거예요. 아, 임차인 부담해야 될 거 아니고 이 값 더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항상 보니까 내가 은행에 저축했을 때 나오는 이자 금액에다가 그 다음 거기서 뭐 있습니까? 필요경비, 즉 관리비를 포함해서 월세 등을 부과한다 이 말 뜻이 이게. 다만 조심할 건 요 말 대신 절대 환원이율 쓰면 틀려. 요거 쓰면 안 된다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있는 법 조문 가지고 보시라고. 공식 보지 말고. 이 공식, 저기 법 조문식 공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뭐를 지금 보는가 하면요. 자, 조문, 7호 8호가 있지.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지. 그 두 개 내용 읽어보시면서 차이가 있는 글자가 있어. 어떤 게 차이인지 구분해. 그렇지, 그죠? 똑같은 글자인데, 이거 보자고. 보세요. 얘는 뭘 할 목적이지? 가격, 가액. 얘는 뭘 목적이지? 임대료, 그 차이가. 그러면, 자, 요거 우리 이미 공부했던 분들, 거래 사례 비교법 사례 선택 기준 4개 있지. 뭐 있어? 뭐 있어? 한 원래 시험 칠 거지? 4개. 자, 사, 시, 치. 요 4개지? 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자, 다시요. 우리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요, 다시. 가격 형성 요인이 3개 있었잖아. 그죠? 이 건물 가격이 영향 주는 요인, 이 건물 자체, 주변 환경, 원주시랑 일반적 사항들 3개 있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이걸 묶어서 보통 말하는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자, 그러면 사가 뭐지? 사, 정보적, 시, 수적, 시점 수정, 지, 역 요인, 개, 개별 요인이죠. 자, 개별 요인입니다. 을 가지고 좀 더 문제 보면 알 거예요. 가지고 뭐 있습니까? 가격 구하면은 뭐요? 제목. 가격 구하면 뭐라고?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 구하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9호, 8호입니까? 10호 수익환원법. 이 장난친 문구 딱 정해져 있어요. 잠시만. 우리가 관심 있는 수익이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해. 그래서 무조건 장래 줄 거 놓고. 그러니까 찾아가야 돼. 자꾸 장래 산출할 거라고 예상들은 순수익과 미래 현금 흐름을. 자, 이거 보자고. 자, 우리 2주 전으로 넘어갑니다. 투자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
들어봤죠, 그죠? 봤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조건이 이거 아닙니까? 우린 관심 있는 수익이 미래 수익이잖아요. 그지? 그런데 조건이 두 개 있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똑같은 수익이 나온다 가정을 두는 경우 있었어. 그죠? 또 매년 다른 수익이 나온다 가정을 둔 적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매 기간마다 똑같은 수익이 나면 매 기간 나온 수익 다 구할 필요 있어? 없죠. 이 말은 현금 흐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라고? 비할인이지. 매년 수익 나오지? 현금 흐름 고려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순수익이야. 이게. 그 다음에 얘가 뭐야? 현금 흐름이라고. 이 표현이. 이걸 갖다가 우리 현재 가치를 끌고 오거든. 끌고 온다. 이게 환원이야. 환원. 그래서 환원.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 1년 후에 1억이 현재 1억과 화폐 가치 같습니까? 다르지? 1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 끌고 오면 이 금액이 작아져 커져? 작게 만든다. 이게 뭐지? 그래서 할인하여 네, 이 건물의 가격화한다. 이게 다른 말로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분명히 그 속에 답이 있잖아. 요 말 있지? 요 말 들어봐 있지? 법 좀 보시고. 그래서 순수익 또는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수익 분석과 잠시 이 수익환원법이 이 말입니다.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 쓰기 때문에 이건 수익환원법이라고 표현 자체가 용어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입니다. 수익 분석법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 키워드 다른 걸 시작하지 말고 순수익에 필요한 경비 나 있습니까? 한 경비를 만다고 이런 무조건 필요 경비를 우리 쉽게 그냥 관리비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필요 경비는 다 가산은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공자는 쓰면 다 틀려. 이 공식을 먼저 기억하시라고. 요때 잠시 요때 우리 산출된 요 가격을 뭐냐 합니까? 적산이란 말, 적산. 가격이면 적산 가격, 임료면 적산 임료. 적자가 뭐 보세요. 이런 걸 다 쌓는다, 더한다, 더해서 산출된 가격 임료 표시라고. 얘는 뭔지 압니까?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내 것도 5억이지. 그 옆집에 있는 물건 갖다 뭐 있습니까? 옆집에 물건 갖다 유추해서 한다 해서 유추 가격 유추입니다라고. 또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이면 그걸 비교해서 준한다 해서 비준 뭐요? 가격 비준율 쓴다고. 표현 자체가. 그 다음 얘는 뭐 있습니까?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수익환원법에 산출된 가격을 뭐랍니까? 수익가격. 임료를 뭐라죠? 수익임료라는 용어를 쓰더라 이거요. 자, 그러면 다시 얘는 기본 근거가 원가란 건 이 건물 짓는 건축비 아닙니까? 비용을 통해 산출한 거지. 얘는 뭘 통해서? 수익이지. 비교는 옆집에서 매매된 거야. 매매된 결국 뭐 있습니까? 그 당시 수요자와 공급 협상을 봐서 만드는 가격이지. 이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서 이건 시장성에 근거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거의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자, 가보자고 이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예. 한 개 더 하고 가죠. 자, 다시, 법조문 다시 한 개 더. 미리 할게요. 법조문 구조, 구호.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지? 자, 요건 미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여기, 현재, 우리 요 동네에 보니까요, 요 주변 지역에 땅이 여러 개 필지가 있거든?
그죠? 자, 필지 모양이 다 같지 않아서 다 틀리거든요. 집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어. 그럼 항상 땅을 평가할 때는 무조건 이 동네를 갖다 대표할 수 있는 땅을 먼저 증명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상 부동산이야. 요 땅이 얼마 될까 파악할 목적인데 이 지역에 가장 대표할 땅이 누구냐? 여기 표준지라고. 요걸 통해서 뭐 있으면 내 땅값 측정할 목적인데 자, 어쨌든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거 자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공시지가는 그거 자체 정상, 비정상? 정상이 정상.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뭐 있습니까? 내 땅과 비싼 땅을 통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거래사유 비교법이죠. 그 거래사유 비교법은 무조건 사례 선택할 때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이 네 개를. 그러나 이때 중요한 건 이 표준지가 벌써 이게 정상 가격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정 보증을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좀 다시 할 거예요. 요거 할 때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사정 보증 할 필요 없는 결과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에선 요 말은 다 통용돼. 되지만 절대 그 지문상 요걸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요건 빼야 돼. 좀 더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거기에 설명 보니까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지. 쭉쭉쭉 가서 어디 가는 하나, 둘, 셋 줄 끝에, 맨 끝에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그 뒤에 뭐 붙어나 있어? 그지? 이거 보세요. 여기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 딱 나오거든. 사정 보증의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다 틀린 거야. 얘만 쓰지 말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 외 나머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비교는 다 할 수 있어. 됐죠? 해놓고 이제 문제 갑니다.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 281페이지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답이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으니까 281페이지 문제. 자, 2-1번부터. 2-1번 아주 심플한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시험 나올 거예요, 분명히. 원가 방식은 뭐에 따라서? 비용이지. 이때 가격 구한다기 원가법이죠. 임료 구한다 적산법이죠. 비교 방식에선 시장성 원리인데 이때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 수익성 근거에 있는 건데 가격 구한다 수익 환원법, 임료 구한다 수익 분석법. 뒷장 가볼까? 실제 시험은 2-2, 2-3번처럼 시험 나올 거야, 앞으로. 2-2번 가볼게. 원가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에 보세요. 우리 무조건, 여보세요. 이 공식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이 공식만. 항상 이 공식에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 조달원가에 뭐 들어와? 감가수정이지. 자,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자, 보세요. 요거 세 개 아닌가? 그지? 뭐 들어와야 돼? 이런 순서를 아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서 뭐 있습니까? 장래 산출할 걸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한 거지, 그지? 우리 답을 찾아보시고. 또 밑에 있는 2-3번 가볼게. 적산법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가격. 자, 요거지? 가치에. 그 다음 뭐 한 거야? 기대율을 그 다음 곱하여 쭉 가서 필요한 경비를 뭐 한다고? 가산한 거지. 우리 작년에 시험 냈던 게 어떻게 내냐면 공제한다 시험 냈다고. 그러니까 이 공식이 꽤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3-1번 가보자고. 이건 이제 그대로 공식 시험 낼 수도 있어. 적산법은 적산 임료는 기초 가격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기대율이지. 얘가 시험 제일 많이 나온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임대사례비교법은, 자, 거기 뭐 있으면 사시지계인데, 그지? 얘를 산출된 임료가 무슨 임료? 비준임료 또는 유추임료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수익임료는 뭐 있습니까? 순수익에 필요한 경비, 이건 수익분석법이지? 네. 다시 3-2번 가볼까? 적산임료 나 있지? 네. 기초가격에 뭐 들어와? 네.
기대율. 이걸 시험 제일 많이 냈어, 문제에서. 그래서 이 공식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얘가 시험 내에 가장 좋건 사실은. 자, 이제 지금부터 여기까지 했으면 내용을 한 개 한 개 가져갈 건데, 자, 어디 보는가 하면 다시 요약집. 예, 214페이지로 갈 겁니다. 214페이지. 자, 원가법 할 거예요, 원가법. 자, 여기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잠시 보세요. 이게 전부 다, 각각이 한 문제 시험 나오거든, 요 세 개가. 근데, 얘는 100% 시험 나오거든요. 나 같으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 먼저 하려면, 물으면 저는 무조건 이거부터 합니다. 요건 정확하게 내 걸 가져가시라, 원가법은. 수익 하는 법 그냥 포기하더라도 있죠. 요것만은 정확히 가져가시라.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원가. 원가법. 자, 원가법은 여기 본래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진 거면 2013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건축 시점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현재 5년 정도 경과되어서 2018년도에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항상 감정평가는 언제 시점 가격? 언제? 무조건 기준 시점이야. 기준 시점이 2018년이라고. 5년 경과된 거죠? 자, 이때 2013년대 일단 땅값 빼버리고 그냥 건물 가격 합니다. 하는데 이 당시 지었던 건축비가 보니까 100억 들어갔대. 우리 이런 걸 뭐라냐? 취득 당시의 가격이지. 이걸 취득 가격. 그런 장부 가격입니다. 장부상 나 있는 가격이니까. 자, 이때 지었던 100억 들어갔었는데 벌써 5년 경과된 거지. 5년 경과된 만큼 뭐 있습니까? 이제 노화된 거지. 감가를 30억 정도 한다 해볼게요. 그 현재 가격이 얼마 됩니까? 70억이지. 그죠? 여기에 뭐라고 다른 말로 적산 가격이야. 적산 가격. 근데 이렇게 평가된 값이 맞으면 이 말도 맞아야 됩니다. 자, 내가 5년 전에 5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받으면 지금 팔 때 절대 5억 이상 주고 팔면 안 돼. 무조건. 근데 실상은 뭐 우리 보니까 5억 이상 주고 팔 수도 있죠? 이 앞뒤 벌써 논리가 안 맞잖아, 이건. 최초 지었던 비용은 항상 더 싸게 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건 현실상 논리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순이 있는데, 이렇게 평가한 방식이 여기 누구냐? 다른 말로 회계학이야.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이게 현실에서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답니다. 2018년대 과거 13년에 지었던 방식과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현재 다시 이 건물 지어준다는 거예요. 지어보면 과거에 지었던 건축이 항상 같을까 이거?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좀 이 물건이 보니까 150억이 들어가야만 이 건물 지어줄 수 있대. 그러나 벌써 이게 건물이 5년 경과된 거지. 노후화되게 되죠. 이때 감가가 보니까 얘가 30억이 감가된다 치자고요. 현재 이 건물 가격이 얼마요? 120억이지. 그죠. 자, 그러면 따져볼게. 아까 이 말에서 이제 같아질 것 같은데. 5년 전에 5억에 분양받은 걸 7억 주고 팔 수 있지. 자, 5년 전에 얼마 주고 만든 거예요? 지금 얼마지? 이거 말 되냐,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보면 5년 전에 5억 주고 분양받은 걸 지금 7억 주고 팔 수 있잖아. 얘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잖아. 5년 전에 지었던 비용 얼마요? 지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훨씬 현실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와 같이 평가한 방식이 여기에 누구냐 다른 말로 감정평가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가법은 제일 중요한 게 회계학과 감정평가를 두 개 비교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요 150억을 뭐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 5년 전에 지었던 걸 다시 만드는 거지. 만들어 산출된 뭐요? 비용이지. 다시 만드는 비용을 통해서 하더라 이겁니다. 이건 언제 비용이지? 실제 지었던 비용이지. 이게 최대 원가고 감정평가는 이 가격 쓰지 않고 무슨 가격? 우리말 작품이라고 다시 만드는 비용이야. 을 가지고 그 다음 뭐 했어? 감가하니까 산출된 요 가격이 뭐라고? 적산가격. 그래서 나왔습니다. 논리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공식이 중요한데 공식이 뭐요? 재조달 원가에다가 뭐한 거요? 감가 있는데 감가 수정입니다. 이렇게 산출되어진 게 적산 가격이란 시산 가격 제목을 쓰더라 이겁니다. 그럼 지금 한 개 이제 번역하셔야 돼 이제. 자, 가볼게 이제. 여기 있는 요 내용 번역할게. 첫 번째 개념. 이걸 그냥 그대로 암기하지 말고 요 말이 핵심이야. 제란 말 뜻이 뭔데? 언제? 절대 부동산 학에서는 현재 시점 쓰면 다 틀려.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우리 아까 했지 않습니까?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일이고 미리 정해진 때는 미리 정한 건 뭐야? 과거, 현재, 미래지? 그 날짜에 평가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절대 현재 시점 용어 자체가 없어. 근데 시험은 항상 현재 시험을 꽤 많이 내는데 현재 시험 쓰는 순간 하여튼 다 틀린 거야. 뭐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시점은 시점인데 취득 시점, 현재 시점, 기준 시점 등등 아주 다양한 용어 쓰겠지만 절대 이런 용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 시점, 현재, 다시 만드는 것, 재취득하는 비용이 뭐냐고 되게 다른 말로 재질을 원가입니다. 자, 개념 딱 나면 무조건 요거만 그냥 가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설명돼 있죠. 잠시. 일단 쭉 가서, 예, 어이 설명했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종류감, 종류. 복조, 복사, 복제 원가가 있어요. 요 반대말이 대치 원가가 있습니다. 반대말이.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이 원래 일본식 용어인데 복사한다, 복주한다, 복제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흰 분필 복사하면 흰 게 나옵니까? 아니면 이 빨간 게 나옵니까? 그게 복사야. 그게 복조고. 그게 복제라고. 똑같은 거. 자, 다시 보세요. 이 건물이 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야. 그럼 원칙은 5년 전에 사용했던 그 자재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재 아주 유사한 자재를 써야 됩니까? 똑같은 걸 써야 돼? 아니면 비슷한 걸 써야 돼? 원칙은. 그렇지? 똑같은 거 쓴다 이게 복제야 이게. 비슷한 거 쓴다 이게 대체인 거라고. 이유가 있어. 자, 다시. 이 말이에요. 복조 이 말입니다. 요 분필이 5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지금도 이 분필을 만들어 원가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똑같이 만들고 있대. 요걸 통해 이 분필을 원가한다 이게 다른 말로 복조, 복사야. 똑같은 자재. 근데 이 빨간 분필 원가 파악을 목적으로 현재 빨간 분필을 안 만들고 있대. 그럼 가만히 보면 이하고 비슷한 노란 걸 만들고 있어. 요걸 통해 이 분필 만들어 원가한다 이게 다른 말로 대체. 대신한다. 대체 원가라고. 그 원칙은 뭐야? 똑같은 자재 쓰는데
그 자체가 없는 경우 있지. 없으면 그냥 아주 유사한 자체를 통해서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자, 다시. 형광등 요거 시장에서 구할 수 있어? 똑같은 거? 있지. 여기 무슨 원가? 이게 복조야, 이게. 지금 이거 없거든? 그래서 LED 쓰고 있대. 그거 뭐요? 그게 대체역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은 파악하셔야 돼. 그러니까 5년 전에 썼던 똑같은 자재를 쓰되 그 자재가 현재 없는 경우는 결국 뭐 살 수 없이 대체 쓴다. 그래서 그럼 중요한 거는 얘는 복조란 건 동일한 물건입니까? 유사한 물건이에요. 동일한 자재지. 동일한 자재. 같은 말이 물리적 측면. 물리적 측면 뭐야? 물건 같을 것 그 말이라고. 근데 이런 물건이 똑같은 물건 없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물건과 아주 유사한, 그러니까 최신식 자재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최신식 자재를 통해서 이 건물 만드는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 이게 다른 대치인데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키워드 이겁니다. 네, 효용적 측면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효용이란 말만 하면 전부 다 이건 몽땅 다 대치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물론 이제 개념상 보니 금방 구분되는데 혹시 힘들면요. 무조건 얘는 이 지문 떼야 되죠. 나 같은 요거는 딱 보게 돼. 요거만 나오면 요거. 없으면 얘 끌어. 그래 보시라고.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감가라는 게 원래 3개 있어. 물리, 기능, 경제, 감가 3개 있거든요.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우리가 효용적 측면 절대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즉 대체원가 절대 기능적 감가를 할 수가 없어. 자, 설명드릴게. 안 되면 이렇게 암개. 요것만. 자, 가볼게. 요 건물이 다시 보세요. 얘가 5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3층짜리 상가 건물이고 위에 물탱크가 A란 물탱크, B란 물탱크 2대 있어요. 2개 있는데 이때 현재 A란 물탱크는 현재 고장 났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아무 효용 가치가 없어.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지금 기준 시점 현재 이 물건 만드는데 건물 짓는 비용은 10억 들어간대. 그 다음에 물탱크 하나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간대.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복조 원가를 통해서 해볼게. 복조와 대치가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현재 이 건물 5년 경과되었지.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현재 2억이 된다. 건물 노후화됐으니까.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이 물탱크 고장났지. 여기 1억 된다. 물탱크 여기 기능 감가입니다. 주변 환경은 현재 전혀 경제 감가는 안 된다 치자고. 예를 들어서. 아니, 2억 가까이 이렇게. 자, 그럼 이 건물 짓는 비용 얼마 더 갔지? 12억이잖아. 12억 더 갔어. 감가해야 되지? 하나, 둘, 얼마? 이 건물 가치 얼마? 7억이지? 그런데 대치 원가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건물 짓는 비용을 이 건물 효용가, 이거 효용가치 없는 거지? 없으니 빼버리게 짓는 비용 한다고. 빼버리면 얼마요? 얼마 감가했어? 5억 됐지? 얼마요? 이거 엉터리 아니에요 벌써? 아니, 똑같은 건물 짓는데 어떻게 가격이 틀리냐고 이게. 이 말이 벌써 안 되잖아 이거. 그지? 자, 이유가 있어. 여기서 이미 뭐 했어? 요거 기능 감가를 없애버렸다 벌써. 효용가치 없으면 취급 안 하거든 벌써. 그래서 벌써 기능 감가 해버렸단 말이야 사실은. 해버린 결과 뒤에 또다시 뭐 했어? 또 기능 감가 또 한 거 아니야? 이중 개선된 거지. 그래서 이중 개선되니까 기능 감가 안 한다고. 안 하면 얼마 돼? 얼마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논리가. 그래서 항상 대치 원가를 통해서는 절대 기능 감가 안 해. 왜? 처음부터 이건 기능 감가 이미 해버린 거야 사실은.
논리 그런 겁니다. 자, 보려 보시고. 나머지 물리 감가와 경제 감가는 해. 자, 보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건물 짓는 걸 누가 짓는 걸 근거로 할 것인가는 거요. 우리 한번 물어보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지었을 때 건물 짓는 건축비 오차하고 전문가끼리 지었을 때 건축비 오차는 누가 더 크지? 일반인들이지. 따라서 이건 전부 다 전문가한테 도급 건축을 줄 거 가정합니다. 비록 건물주가 직접 건축한 물건 일지라도 반드시 도급 건축일 걸 가정한다고. 그러면 이 도급 건축업체 이거면 이 도급 주었으면 얘도 일정한 몫이 있어야지. 이런 걸 다른 말로 개발 이윤 또는 적정 이윤. 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 말은 결국 이건 반드시 이 속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우리 한번 거기 보니까 알겠지만 자 밑에 축에 나 있죠. 그거 공식 알 필요 없어. 동그라미 1번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무조건 도급건설 기준이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제조정권 항상 표준적 건설배 통상 부대병인데 곧 이 표준적 건설배는 직접과 간접과 수급에는 적정이 있거든요. 즉 이 말은 수급에는 적정이 이 말 뜻이 뭐냐? 도급 건축업자 목도 반드시 뭐 있습니까? 제조정권을 포함한다 이거 마시면 안 돼.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말고 자 이 말입니다. 이 목도 반드시 이 건축 속에 포함시키라는 거야.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 뭘 보는가 하면 맨 위에, 요약집 맨 위에 특징. 맨 위에 214페이지 특징. 자, 동그라미 2번. 객관적이고 오차가 적다 이 말 이해하셔야 돼. 이건 누가 지은 거야, 이거? 전문가지. 그러니까 전문가끼리 지어진 결과 오차가 없다고, 이게. 다시, 그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거든? 1번에 공익용 부동산 무조건 원가법 쓴다. 여기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익용 부동산, 학교, 관청, 교회, 사찰, 공원, 이런 거요. 물어보자고. 공원은 수익 나옵니까? 그 수익을 한번 못 쓸 거 아니야. 자, 매매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 거래사례비 못 쓰겠네?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이 원가법 쓰게 돼 있다. 원가법. 자, 그래 봤으면요. 예. 여기까지 봤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예. 이제 감가 수정 갈 거예요. 하기 전에 먼저 문제 한번 풀고 시작할까? 자, 여기까지 했던 걸 문제 풉니다. 예, 285페이지. 자, 1-2번부터 시작하자고. 원가법이라는 것은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의 대상 물건 제조원가의 감가 수정한 거죠. 자, 1-3번. 누가 짓는 거에 준한다? 무조건 도급 건축이야. 자, 1-4번요. 수급인의 적정 이윤. 이건 저기 뭡니까? 도급 건축업체 몫이지. 이것도 포함하죠. 무조건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과 5일 가볼게. 가보니까 자, 대치원가는 무슨 감가를 못한다. 기능적 감가 못하는 거지. 1-5위 가볼게. 쭉 보니까 동일한 뒤에 뭐 붙어 있어? 효용나 무슨 원가? 대치원가. 자, 그 다음에 그래 보시고요. 1-53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잠시만요. 그 둘 중에 어느 걸 쓰는 원칙이야? 이거지. 똑같은 절 쓰는 원칙 아닙니까? 이거 하기 힘들 때 뭐합니까? 여기 1-53.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자, 첫 번째.
상각과 수정이 두 개 있어요. 감가상각이란 용어는요, 회계학에 쓴 용어입니다. 감가수정은 뭐예요? 감정평가에 쓰는 방식이에요. 자, 만약에 원가법의 시험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얘는 100% 시험 나오거든. 원값 딱 시험 나는 순간 이건 무조건 시험 내야 된다고. 이것만큼은. 그래서 여기 4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잘 좀 기억하시라고. 자, 첫 번째, 기초가 뭐냐. 두 번째, 내용 연수를 뭐 쓸 것인가. 세 번째, 목적이 뭐냐. 네 번째, 실제 감가액과 일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관찰 감가, 인정할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경제적 감가할 것인가. 자, 이거 할 거예요. 하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감정평가하고 있습니까? 회계하고 있습니까? 예를 갖다 지금 하기 위해서는 예를 좋게 말하겠냐고. 이거 비교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이 깔 수밖에 없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항상 먼저 우리 보세요. 기업도 마찬가지. 후발 기업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선발 이 기업들은 다 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난 학문이거든. 얘 단점을 계속 부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론 먼저 좀 더 설명했지만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시면 돼. 무조건 좋은 쪽은 이쪽. 자, 이때 사실은 가장 이 두 개 구분 기준이 뭔지 이거요. 요 두 개 때문에 나온 거예요. 회계학은 항상 사용 연수는 무조건 세법 쓴다고. 그게 뭔데? 법률적 내용 연수 써라 이겁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현실적 사용 연수, 실제 사용 연수입니다. 실제 같은 말이 뭐냐?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요 실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떠한 기업이 자동차를 갖다 2대 샀어요. 벤츠를 갖다가. 한 개는 회장용, 한 개는 업무용으로 샀거든요. 자, 일단, 법률상 10년 되면은 무조건 이건 폐차 처분하겠다라고 한답니다. 회계학에서는. 자, 우리 폐차 처분할 때 실제 탄 키로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연수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탄 키로수 30만 톤 길건 폐차 처분한다 해보자고. 이게 뭐냐 다른 말로 경제. 그래서 1년이 딱 경과되니까 회장용은 보니까 5만 탔네? 6만 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이제. 지금 뭐가 중요한 거면, 법이란 건, 비록 1년 경과됐을 때 탄 키로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똑같이 감가되어 있습니다. 왜? 얘는 무조건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된 날짜가 중요하거든. 근데 경제란 것은 요 탄 키로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키로수를 보고 감가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론상 이게 매년 똑같은 키로수만 탄다면 회장용은 6년 후에 폐차 처분하겠지. 업무용은 5년 후에 폐차 처분하겠죠.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법이란 건 비록 이 물건이 6년 후에 폐차 처분돼 소멸되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감가하라는 거야. 근데 경제는 뭐 있습니까? 폐차 처분되는 순간 감가는 끝났다 그 말 뜻이라고. 그러면 법이란 건 중간에 물건이 소실되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감가하게 돼 있지. 남은 기간 동안. 실제 감가액과 일치가 안 하겠네. 경제는 이 물건이 소멸되는 순간 감가는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감가액과 하겠다, 그죠? 관찰 감가가 뭐냐? 평가서 네가 와서 한 개 한 개 확인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관찰해서 하자가 있는 만큼 감가, 이게 관찰 감가인데,
자, 법원 와서 탄 키로수 저기 확인할 필요 있어? 없잖아. 그냥 책상머리에 딱 앉아서 날짜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경제는 무조건 뭐가 중요해? 와서 확인해야 되지. 그러니까 관찰, 감가, 인정한다, 수정. 하지 않는다, 예, 저기 있는 삼각이라고.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논리, 이런 논리인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요 속에 사실 이게 포함되어 있어. 어떤 걸 중시할까 하는 건,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단 목적이 중요하니까. 얘는 이미 사용되어진 경과 연수를 중시한다고. 얘는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존 연수 중시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이란 놈은 너 1년 탔네. 이거 강조하는 거야, 이거. 경제는 뭐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남았네, 4년 남았네, 이걸 중시한다고. 여기서 뭐 있냐? 목적. 목적이라는 놈이 딱 튀어나와. 목적이. 여기서 목적이 나옵니다. 자, 가볼게. 다시 해보죠. 요거 묻는 거예요. 자, 해계약은 법을 쓰는 거지. 법은 뭘 중시합니까? 너 5년 사용했네, 이게 중시된다고. 그 결과 얼마 감가되었다? 이걸 파악할 목적이 법원이. 이미 사용된 경과연수니까. 그지? 근데 경제는 뭐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남았다는, 몇 년 남아서 그 결과 남아있는 가격이 얼마 된다고? 이 잔존 가격을 파악할 목적으로. 남아있는 연수 중시한 결과 남아있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경제는 다시 법이란 건 이미 사용된 감가액이 중요한 거고, 거꾸로 이 감정평가가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연수 결과는 남아있는 가격을 중시한다고. 자, 하나 더 기초 가볼게. 여보세요. 얼마를 가지고 감가한 결과 해계약은 75 감가되었어?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 이게 누군데? 취득 가격을 기초로 해서 감가한 결과 70 됐어. 감정평가를 얼마 가지고 감가한 결과 이 건물에 120은 남아있어? 여기 누군데? 그죠? 저런 걸 기초해서 감가한 결과 120은 남았다고. 이 기초예요, 기초. 근거가 뭐냐는 거야. 얼마 가지고 감가했냐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가볼게, 이제. 상각은 취득원까지. 같은 말 장부 가격이야. 가격을 가지고 기초해서 감가해서 그 결과 너 현재 얼마 감가되었니? 파악할 목적이지. 따라서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취득 가격을, 취득 원가를 갖다 비용 배분. 매년마다 얼마씩 감가했냐? 그걸 파악할 목적이었어. 근데 감정평가는 다시 만드는 비용이지. 저런 걸 기초로 해서 평가한 결과 현재 얼마 남아있니? 현존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 근데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감정평가를 보시면 돼. 요 말은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 요렇게만 기억하시라고. 모종 암기해야 돼. 방 먹었어. 이해 안 되면. 자, 그러면 이때 뭘 할 건가? 이제 두 번째 요거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감가 하자가 발생하면 감가 요인이 뭐가 있니 묻는 거요. 그게 3개 있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물리적 감가. 두 번째, 세 번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란 건 이 건물의 껍데기가 문제 있는 거요. 거기 설명되어 있죠. 그죠? 마모, 파손, 훼손, 노후와 손상 등이 물리감가입니다. 두 번째, 기능적 감가는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상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다 기억하지 말고 딱 거기 있는 3개 있지. 이거만 딱 기억해. 항상 그 3개만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토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 두 번째, 설계, 설비, 분량. 2개. 세 번째, 형이 신형이다, 구형이다. 자,
형의 구시가죠? 요 딱 세 개만 결국은 기능 감가 생각해. 사진이 꽤 많은데 우리 전공수정 딱 참 기분 좋게 그 세 개만 딱 나 있거든. 그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경제 감가 내 부동산과 주변 환경이도 환경이 어울리지 않는다 전부 다 경제 감가인데 그래서 항상 나오면 인건이다 뭐 주변 이 말 나오지? 나오면 전부 다 이건 경제 감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여기 보자고 이제 그럼 자동차는 잠시만 자동차는 물리 감가 됩니까? 네. 찌그러진 것도 물리 감가 맞지, 그지? 네. 안에 노후가 된 것도 뭐 기능 감가지, 네. 그죠? 근데 경제 감가 돼? 네. 돼? 네. 걔가 강남 있을 때는 55하고 여기 언제 있으면 15 갑니까? 관계없지. 네. 그러니까 이 말 보세요. 이 동상 같은 회계는요. 물리와 기능 감가를 한다는 거야. 근데 경제 감가는 할 필요 없는 거네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이 건물 자체인 물리 감가도 하고 기능 감가하고 내 건물이 주변 지역에 공장이 있을 때 상가 가격이 틀리지? 네. 경제 감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말은 둘 다 공통점은 물리나 기능은 둘 다 한다는 거야. 하지만 얘는 경제 감가 모두 한다는 거야. 그걸 구분하시라고. 자, 이러이러한 묘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하자 등이 발견되면 실제 이제 감가 수정합니다. 감가 수정 방법이 여기에 총 몇 개 있는가 하면은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물건 5년 썼다, 10년 썼다 한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관찰 감가법이 있어요. 관찰 감가 뭔지 알죠? 평가서 네가 와서 한경계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분해법. 그럼 분해법 말하셔야 돼. 자, 여기 보세요. 분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분리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 건물 감가할 때 통째로 감가하지 않고 물리, 기능, 경제를 분리해서 감가하는 이 말 뜻이에요. 그런 개념 아시고. 네 번째 뭐 있어요? 시장 추출법이 있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 있죠. 그죠? 요건 제목만 아시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 수는 다시 3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매년 동일한 금액씩 감가한다는 정액법이 있고 매년 동일한 비율로 감가한다는 정률법이 있고 세 번째,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상환기금법. 이때 다른 건 공부하지 말고 오직 요 2개 차이는 무조건 기억하시오. 정액과 정률 차이는. 다만 상환기금은 딱 1개만. 이 말 딱 떠지. 그러면 무조건 이자가 존재한다. 축척이율. 축척 같은 말은 뭐냐? 복리. 복리 이자가 존재한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얘 거야. 예. 그 맛이라고. 자, 지금부터 정액과 정률법 비교합니다. 자, 볼게요, 이제. 정액과 정률은 사실 어려운 거 분명히 아니에요. 이 말이거든요. 자, 이 건물이 보세요. 10억짜리 물건인데 10년 동안 쓸 수 있대. 일단 건물. 자, 첫 번째, 매년 감가액이 있을 것이고 감가 누계액이 있어요. 이거 맞아. 자, 일단 힘 분필이 정액법입니다. 정액은 10년이 남아있는 가치가 없대. 매년 얼마씩 감가되겠어? 매년. 이게 정액법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감가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계란 것은 감가된 걸 다 대주는 거예요. 첫 해 얼마,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누계된 곧 이게 정액법이라고. 정률법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동일한 비율로 감가합니다. 자, 매년 20%씩 감가되는데 첫 해 보니까 10억에 대해서 20% 얼마 감가된 거예요? 2억이지? 누계된 건 얼마요? 2억이지?
그 1년 경과점 남아있는 이 금액 얼마 됩니까? 잔존 가격이 현재 8억 남지. 8억에 20% 얼마 됩니까? 1억 6천. 합치면 3억 6천. 잔존 가격 6억 4천 되지. 6억 4천 20%입니다. 그래서 1억 2,800이지? 합치면 뭐 있습니까? 4억 8,800 되겠네? 이런 형태로 빠지는 게 뭐냐고 이게 정률법이라고. 그러면 딱 3개 말고 있으면 돼. 자, 첫 번째. 매년 감가액. 감가 누계액. 그 다음에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 묻는 거요. 자,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은 뭐요? 똑같지? 정률법은 보세요. 첫 해 2억, 1억 6천, 1억 2,800 점점 감소하지? 점점점 줍니다. 체감한다. 자, 감가누계액은 정액법은 첫 해 1억, 2억, 3억, 4억 똑같은 값이 누계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런 걸 보통 뭐라는 잡니까? 정비례하여 전가됩니다. 정률법은요. 첫 해 2억, 그 다음에 4억이 아니라 3억 6천, 6억이 아니라 4억 8,800이지?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씩 누게 되는 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뭐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는 비례, 정비례요. 구분해야 돼. 얘는 정비례야. 마지막 어디 쓰냐 묻거든. 이런 건물, 이런 기계, 기구에 쓴다고. 요것만 좀 정리하라고. 요것만. 이 표를 통해서.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문제 풉니다. 자, 문제 285페이지 2-2를 갑니다. 예, 상각이란 말과 수정을 좀 쉽게 기억하셔야 돼요. 상각은 회계, 수정은 평가입니다. 치덕원가는 상각이고, 그 다음에 제주원가는 수정이죠? 2-2 가볼게. 치덕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은 상각이고, 제조론가를 갖다 뭐 있습니까? 기초로 적정 가격 산정. 이 말은 현종 가격 산정이죠? 이건 다른 말로 수정. B장 넘어갑니다. 자, 2-23 가보니까 감가 수정은 무슨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지. 2-24 가볼게. 평가에서는 기업 회계에 준수하고 있는 법률적 규정과 관계없이 이 말 뜻이 뭐야?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는 법률 내용을 안 쓴다는 거야. 쓰지 않고 뭐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건물의 실질적 하락한 가치, 이게 뭐냐? 경제적 내용 연수 이 말이에요. 경제적 내용 연수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호요. 평가에서 감가상각. 이건 감가수정입니다. 감가수정은 시장 가치를 구한 것이며, 따라 대상 부동산 어떤 걸 통해 구합니까? 재조정권 유효 내용에서 감가상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6 갑니다. 관찰 감가 인정은 수정. 인정하지 않는다 상각이지. 2-27 가볼게. 내용 물리 기능 뒤에 뭐가 있어? 경제에 포함되어 있지. 경제 감가하는 것은 수정. 자, 그 다음에 3-11. 대상 부동산 자체와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 힘, 외부 환경이지? 그죠? 경제 감가고. 3-1 가볼까? 인건, 부건, 뭐 이 말 나있죠? 몽땅당이 뭐라고? 경제. 자, 3-2번 가볼까? 설계, 설비, 분량,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D장. 자, 4-11 갈 건데요. 물어보자고. 계산당이 훨씬 더 편리한 건 둘 중에 누구? 정액기준인데 얘 가장 큰 단점이 있어. 매년 똑같은 것이 감가된다 해놨지. 사실은 어떤 물건이든지 초기에 훨씬 많이 감가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만 촉이 많이 감가되는 걸 맨 똑같은 것이 감가된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실제 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기억하시라고. 계산 등은 편리하지만 실제 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 실제 건물 등이 많이 쓴답니다. 그래 보시고 4-12. 자, 이건 좀 항상 조심해야 돼. 정률법 나오면 칠판 보죠. 감가율은 매년 뭐야? 감가율 매년 같잖아. 감가액은? 그러니까 액이란 말과 율을 잘 구분하라고. 항상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점점점 체감하지. 뭐가? 감가액이. 자, 그 다음에 4-13 갑니다. 연간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액. 체감한다, 정률. 4-14 읽어보시고. 무조건 그것의 이자, 축척 이율, 뭐 이런 말 나오죠. 몽땅 다 상환기간. 4-3번 읽어보시고. 물리, 기능, 경제를 분리해서 나온다 있지. 분해법이 그게 분해법이라고. 5-1번 그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어.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거. 저기 있는 제목이 있죠. 이거 장난치는 경우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은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자, 요거까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하셔. 해보면 대충 그 개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안 되면 우리 거기 있는 천재의 지문을 갖다 그냥 그대로 좀 기억하든지. 이거 거의 매년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거래 사례 비교법 할게요.